로세티는 엘리자베스 시달을 그렸지만 어떤 그림도 시달의 본질을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한 이탈리아 시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19세기 영국 라파엘 전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는 1828년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은 이탈리아 망명자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신곡을 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시인 단테의 연구자였습니다. 단테와 그의 영원한 사랑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는 그에게 있어 마르지 않는 주제였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도 단테를 넣었던 것이죠. 시인 단테는 1274년 9살 때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았고 9년 뒤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고 하죠. 베아트리체가 24살에 사망했을 때까지 그렇게 2번 마주쳤을 뿐이지만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집 신곡에서 단테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베아트리체인 것입니다. 로세티는 자신의 원래 이름 가브리엘 찰스 단테 로세티에서 단테를 가장 앞으로 옮겼습니다. 위대한 시인 단테를 동경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그렇게 평생 베아트리체와 같은 여인을 찾아 헤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달이 베아트리체처럼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그가 즉시 베아타 베아트릭스를 그려서 시달을 베아트리치의 위치에 놓은 것도 그런 이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테를 동경했다고 해서 로세티가 단테처럼 한 여성에게만 헌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는 엘리자베스 시달의 연인이었으면서 자신의 절친한 동료 화가인 윌리엄 홀먼 헌트의 약혼녀 애니 밀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친구와의 우정은 끝장이 났죠. 그리고 모델 페니 콤퍼스와는 시달이 살아있을 때부터 관계가 있었고 시달이 죽은 후에는 함께 지냈으며 20년 이상 곁에 머무르게 했죠. 페니 콤퍼스와 함께 사는 동안에도 그는 절친한 동료였던 윌리엄 모리스의 아내 제인 모리스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사실을 묵인한 윌리엄 모리스와 그들의 자녀들과 한 집에서 살기도 했죠. 당시 이혼이 명예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역시 평생 어머니의 불륜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인 모리스는 결국 가정을 지키는 쪽을 택했지만 로세티의 행동을 보면 자제심과 도덕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인 사람이었던 거죠. 1862년 아내인 시달이 사망한 뒤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미발표 시들을 그녀의 관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러나 7년 뒤 그는 아내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 그 시들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쓴 시들을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후회 속에서 아내에게 준 것을 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시켜서 말이죠. 이것은 1870년 시집으로 출판되어 성공을 거두지만 그 다음 해에 예상치 못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집이 관능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작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달이 사망한 후에 시작된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던 그에게 이러한 비평은 그가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내인 엘리자베스 시달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신의 부도덕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다는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8개월 후에 그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서 약물 의존 상태에서 환청과 편집증 속에 10년을 보내다 1882년 53세로 사망했습니다. 화가로서, 시인으로서 그토록 탁월한 재능을 가졌지만 자신의 욕망이 늘 앞서 나갔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그가 남긴 수많은 그림들은 그의 개인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 더 잡습니다. 로세티 그림 속 여자들은 어쩌면 르네상스 시대의 시인 단테가 되고 싶었지만 결코 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베아트리체 찾기인지도 모릅니다. 로세티 그림 속 엘리자베스 시달의 얼굴이 그녀가 스스로 그린 자화상과 너무나 다른 것도 바로 그 이유일지 모릅니다. 모델의 얼굴에서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환상을 보았을 뿐 그녀 자체를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로세티가 가장 사랑한 것은 그 어떤 여인도 아닌 베아트리체를 찾아 헤매는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